올여름에 네. 치맥을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닭들이 다 죽습니까? 예, 경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예.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네.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박시동전입니까? 책 제목을 너무 정확히 읊으시길래. 네. 네네네. 제목이 좀 재밌잖아요. 예. 근데 이제 브라질이 또 커피로도 유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공급망들이 다 정말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쪽에서 태풍이 분다라는 그런 연결 효과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글로벌 경제라는 것이 예. 그런 것을 잘 주목한 책입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의 책 제목 그대로 현실화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브라질에서 생긴 일입니다. 브라질 한 양계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만 중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위험하니까 동시에 브라질산 이 닭 가공품 그리고 계란까지 합쳐서 종란, 식용란, 그다음에 병아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입 금지가 됐어요. 브라질산 닭이 그럼 수입 금지가 됐는데 그게 우리 식탁에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할 때 이제 요 정도 수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우리가 소비한 닭이 80만 1,600톤이에요. 대충 80만 톤이라고 해볼게요. 80만 마리가 아니라 80만 톤. 80만 톤. 우리 닭 엄청 먹습니다. 닭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닭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10만 톤이 소비가 되는데 네. 19.7% 대충 20%입니다. 20%가 브라질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은 닭 중에 좀 심하게 말하면 5마리 중에 1마리는 브라질산입니다. 그리고 5마리 중에 1마리는 삼바 춤을 췄군요. 그리고 수입산 있잖아요. 수입산. 수입산의 86% 사실상 대부분은 브라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닭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국산 아니면 브라질산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예요. 근데 지금 그 한 축에서 수입이 중단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품귀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가격 인상의 어떤 그 불안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모여봐 지금 닭 상황 어때? 재고 어때? 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이 소비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고가 2개월분으로 조사됐어요. 2개월을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네. 예, 근데 재고 2개월이면 브라질이 2개월 수입 중단했으니까 수출 중단했으니까 딱 2개월 쓰고 나면 그 다음들부터 괜찮겠지? 그게 아닙니다. 재고라는 건 원래 그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뒤로 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걸 다 써버리면 딱 2달 지나고 나면 0이 되잖아요. 재고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60일 딱 기점으로 해서 브라질의 AI가 완벽하게 잡힌다, 해결됐다.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 상황이 비상이네 이게 확인이 되니까 큰일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지금 그러면 브라질산 닭고기가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나 봤더니 뼈 없는 닭고기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순살. 그런 게 어디 있냐면 그냥 제품도 순살 제품이 엄청 많고요. 또 닭꼬치. 뼈 없죠. 그러니까 닭에 뼈가 없는데 쓰이고 있는 것들 중에 다 브라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브라질산 닭은 아주 그 풍만해요. 엄청 커요. 국내산 닭은 그 굉장히 너무 일찍 도축을 해가지고 크기도 작고 살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삼바 춤을 추니까 또 닭들이. 그래서 저희 한국 모형이니까 고고하게 닭 강정. 닭꼬치, 애들이 컵으로 먹는 컵닭, 순살 제품, 순살 튀김 이런 쪽은 브라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브랜드는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순살 메뉴가 80% 이상 되는 브랜드도 있어요. 전국에 그 매장이 750개가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브라질산 당장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뼈 있는 치킨 넣어야 됩니까? 거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메뉴가 없으면 그 브랜드는 나머지 20%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그 브랜드는 80%가 브라질산이라니까요. 아까 그 순살 메뉴가 강점 있는 브랜드가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고 치킨을 많이 쓰는 브랜드도 그러니까 통치킨을 많이 쓰는 브랜드도 사실 수급이 딸리면 브라질산이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야구장 이런 데서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야구장 같은 데서 나가는 메뉴들이 또 브라질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닭갈비.
닭갈비가 브라질산이 많습니다. 왜 양념 닭갈비. 예, 양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또 잘 티가 안 나고 물론 제가 티가 나면 브라질산이 나쁜 거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 예, 전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닭갈비 쪽도 브라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닭 중에 통으로 한 마리 먹는 건 국내산이 많아요. 한 마리 치킨, 뭐 한 마리 삼계탕 이런 건 국내산이 많은데 닭을 위주로 한 다양한 파생 요리들은 브라질산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이게 연쇄 작용이 가능합니다. 뭐냐? 닭이 비싸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닭이 빠지면 그 식단에 닭을 대신해서 단백질을 넣어야 될 때 그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원가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단체 급식. 그렇지. 그런 데는 식단가가 딱 써 있어요. 3,000원에 무조건 한 끼 만들어야 돼. 근데 오늘 닭이 나가야 돼. 근데 브라질산이 안 나와. 그러면 단백질을 넣어야 돼. 그럼 뭐 사겠어요? 두부? 뭐 이런 걸로 단백질용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닭이 올라서 그 오른 값을 혹시 커버 못하는 영역에 있는 제2의 식품 관련한 그 사이클 내에서는 2차 물가 상승, 다른 제품까지도 지금 연쇄할 가능성이 있어서 브라질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으로 우리 내에서의 닭 물가 인상 그리고 닭을 대체한 대체 식품으로의 물가 인상까지 연쇄적으로 현재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일 났네. 그만 그 닭들아 그 비대위를 열 준비. 그 양계장은 모두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저 브라질 닭들도 다 비대위원을 임명해. 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 비대위에서 나온 대책이 뭔가 봤어요. 정부 비대위에 나온 대책이 이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닭이라도 빨리 키워. 이 브라질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 닭을 키우려면 계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란 먹는 거 말고 이 종란은 건강한 닭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규정이 64주령 이상 노개가 만든 닭은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이해가 되시죠? 64주가 넘은 닭을 우리가 노개로 취급하고 걔네들은 야 그 계란 쓰지 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풀겠다는 게 정부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계란이라도 부화시켜. 그래서 닭으로 만들어. 이게 현재 이제 정부 비상 대책이고. 그 노산도 괜찮다고 봐요. 비대위이기 때문에 제가 열어야 된다고 봐요. 치맥은 못 잡지. 윤창중 형님도 한마디. 진창중. 이거 보세요. 치맥을 어떻게 참습니까? 치맥을 딱 한 잔 한 다음에 맥주를 그랩해서 마셔야지. 브라질산이 안 되니까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 그래서 중국산이나 태국산에서 닭이라도 좀 어떻게든 빨리 좀 구해와라. 현재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나온 게 이제 비상대책 정도고 즉각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죠. 닭값이 올라? 매출이 올라가겠네. 그러면 닭 공급하는 업체는 우리나라 3대 업체가 있어요. 하림. 하림, 마니커 등등등.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주가가 뜨고 있습니다. 이 불행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꼭 뭐 주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경제 코너니까 사실 그런 거 악재든 호재든 이 자본시장이 반영하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거든요. 또 그걸 우리 투자자분들도 현명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브라질에서 조류독감이 들었더니 한국 예를 들면 할인 주가가 올랐다. 이런 현상 이런 걸 보셔야 될 수도 이렇게 보는 어떤 뷰 이게 인과관계를 타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견도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물가 부담이에요. 특히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계란값이 올랐어요. 미국 내에서 조류독감이 돌아서 작년 말부터 닭이 많이 죽었어요. 조류독감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닭이 죽으니까 닭이 나는 계란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란이 물가가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12개 더즌 들이가 뭐 10,000원이 넘고 그럼 한 알에 1,000원이 넘고 막 이런 정도까지 물가가 한 달 전에 금란이네요, 진짜. 금란이 됐어요. 진짜 황금 계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란이 들어간 수많은 2차 제품, 계란도 뭐 직접 많이 먹죠. 후라이에 먹고 베이컨에 같이 넣어 먹고 하지만 그럼 먹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되고 계란이 들어간 수많은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빵. 빵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아침에 쭉 직장인들이 커피 하나 들고 빵 하나 먹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살려고 했던 샌드위치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4,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8,000원 뭐 이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게 에그플레이션인데 그때 미국이 큰일 났네. 이거 지지율 다 떨어지네.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SOS를 쳤습니다. 우리 계란 모자라거든. 니네 계란 좀 보내줘. 그때 미국이 SOS를 친 대표적인 두 나라가 브라질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요. 예. 폴란드 양계가 조금 세요. 예. 그래서 폴란드 닭도 미국으로 계란도 많이 수출이 됐고 네. 브라질도 수출량 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우리나라한테도 야 코리아 너네 우리 친구 아니야. 우리가 남이가 계란 보내줘.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도 계란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그때 미국에게 초과 공급이 가능했던 공급 라인이 브라질인데 이번에 만약에 브라질이 흔들리면 아이고야. 다시 이게 미국의 물가까지 다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에그플레이션 또 자극할 또 하나의 불안정 요소가 자극됩니다. 그럼 이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촘촘히 연결돼 있다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브라질에 비가 오면은 스타벅스 주식 사라. 네. 스타벅스 주식은 왜 삽니까? 아 똑같죠. 이제 커피값이 오르고 아까 비슷한 논리입니다. 예. 커피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커피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면 네. 커피 원두 예. 생산량이 떨어질 거고 그럼 예. 원두가 올라가면 네. 커피값이 저절로 올라갈 거고 네. 소비자가 사준다면 예. 매출은 늘고 예. 뭐 그런 거죠. 아. 그럼 스타벅스 매출이 전년 대비보다 일단 같은 값에 인상을 올려 커피값을 올려도 되니까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네. 그러니까 비 내리면 미리 사라. 뭐 이런 아까 이것도 사실은 네. 이준석이가 좋아하는 걸로 예를 들면 이것도 예지요. 그러면 이준석이 뭐라고 그러겠지 또. 이것도 말꼬리 잡아가지고 이 본질이 그게 아닌데 말꼬리 잡아가지고 에콰도르 커피 없나요? 아프리카산 커피 없? 뭐 이러고 있지 걔는 또 본질을 볼 줄 모르는 그 꼬투리가 자기는 그게 지식에 자기의 그 지성을 뽐내는 그거라고 착각들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 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치킨 값은 오릅니까? 어떻게 오릅니까? 정부가 일단 최대한 네. 억제하려고 하는데 한 달 새 뭔가 수입 다변화선이 나오고 네. 창고 물량을 좀 풀어가면서 조절하지 않으면은 두 달 내에는 아까 우리가 정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하죠. 근데 브라질에 조류독감이 오면 K 치맥 한강에서 우리가 치맥 못할 수도 있다. 올여름에 딱 두 달 지나고 나면 예. 이제 지금 5월이니까 6, 7월이거든요. 한참 더울 때 치맥할 때 진짜 본격적으로 닭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 여러분. 이 상황입니다. 네. 똑바로 이 치맥의 상황을 보시고. 근데 6월 3일 이후로는 능력 있는 조절할 정부가 수 있을 것 오니까. 같아요. 네, 능력 있는 정부가 누가 오니까. 대통령이 되느냐의 차이가 매우 크기 그렇죠. 때문에. 닭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노조를 만들지 않는 이상 자, 예. 치맥을 제값에 먹고 싶은 분들 6월 3일에 제대로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